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휴대폰을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들었습니다. 저는 서울이 태생이에요. 본 고향이 서울이면서 조상 대대로 그 진관애동에 선산이 있었습니다. 저희 그 할아버지 때 그 선산을 팔아서 그런가 저희 아버지 때도 안 되고 저도 뭐 진짜 변변치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. 3대 간다 그러죠. 할아버지도 그렇게 썩 괜찮은 인생은 아니셨던 것 같으니까 3대가 이제 내 선산 팔아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진관애동에 설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거복이라는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있는 공덕비가 있습니다. 그걸 팔아가지고 그 터에다가 이제 설림사라는 절을 지었거든요. 저는 충무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만 해도 유복한 가정의 그런 아이였죠. 집에 옛날엔 식모라 그러죠. 식모가 둘이나 있었습니다. 그 전화번호도 기억해요. 그때 그 백색 전화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전화기였는데 26국에 6384. 제가 한 번은 어릴 때 길을 잃었는데 약국에 들어가서 그 집 전화번호를 가리켜줘가지고는 저를 찾으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. 영락 유치원도 나왔어요. 그 당시 영락 유치원을 다닐 정도면 정말 부유한 집 자제들만 다니던 그런 유치원이었습니다. 특히나 그 영락 유치원은 아주 사립 유치원 중에 아주 거의 뭐 스카이급이었으니까요. 유치원 중에는 뭐 가장 고급 유치원이었으니까. 아버지가 어릴 때는 무슨 사업도 하시고 화훼 농장을 크게 하셨죠. 그러다 중국의 일본이죠. 일본에 꿩 수출을 하시다가 또 조류 수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 농림수산부 장관이 바뀌면서 일본과 그런 교류를 딱 금지시키는 바람에 아버지가 바로 그냥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그냥 부도가 났죠. 아버지가 그때 돈을 많이 버실 때는 주변에 빌려주신 돈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어떤 학교에 여국현인가 하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어머니가 받으러 다니시다가 망신만 당하시고, 그러니까 있을 때 친구지 몰락하면 친구도 없습니다. 진짜 내 주변에 진짜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컸는데 제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사고를 만납니다.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동두천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한 가족이 몰살을 합니다. 그때만 해도 연탄을 떼던 시절인데 79년도인가요? 제 여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. 어머니도 그때 이제 36밖에 안 됐고요. 용띠셨거든요. 한 가족이 자고 일어났더니만 연탄가스로 3사람이 죽고, 아버지는 그 당시 치료하는 데가 의정부까지 나가야 돼서 의령부 도립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는 2주 만에 그 산소통에서 계시다가 깨어나셨습니다. 그리고는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 하셨어요. 그냥 그 생계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그런
돈이라든지 뭐 그냥 제 아버지는 뭐든지 다 괜찮아였습니다. 뭐 말하면 그냥 괜찮아. 그래서 제가 괜찮아라는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. 그렇게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나니까 저는 친척집들을 전전하면서 다녔죠. 친할머니 댁에도 있었고, 이모 댁에도 있어봤고, 고모 댁에도 있어봤고,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설림사에서 결국은 거기가 이제 나중에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시원처럼 옛날에 절에 가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. 그런 데 가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고,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3 때 지금의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새어머니가 지금도 계세요. 그분하고 이제 고3 때 이제 관계를 맺게 됐죠. 근데 이 주변 강아지도 주인이 이뻐하고 우리 이쁘나 우리 멍멍아 이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죠. 이 들강아지들 주변에 이렇게 떼로 다녀도 누가 하나 먹이라도 줍니까? 옆에 오면 발로 차죠. 저도 그런 세월로 컸어요. 제가 지금 몸이 약한 게 참 건장했었거든요.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체력 테스트 하면은 전교 14반 뭐 1000명이 넘었죠. 거의 900명 뭐 이렇게 1000명이 안 넘었던 것 같다. 그 중에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. 근데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런가 나이 50 넘어서부터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더라고요. 그렇게 아무튼 어렵고 힘들게 컸습니다. 그래도 중학교 때 벌써 신문 배달하고 아버지는 없어요.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 운이 있는지 인물이 좋으시거든요. 세장가 가셔가지고 지금 새어머니 말고 다른 분하고 그때 사시고, 제가 친척집을 이렇게 전전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너네 집 가라는 말이었습니다. 갈 데가 없어요. 근데 그 친할머니 집에서는 큰어머니가 삶이 고달프고 큰아버지가 일찍이 부양을 못하니까 병이 들어서 쟤는 왜 지네 집 안 가냐고 그러는 얘기가 참 가슴에 맺혔습니다. 거기 그 집에 한 살 저보다 많은 누이가 있었는데 그 말하는 순간 제가 두들겨 패버렸습니다. 거기서도 뭐 얼마 못 있다 쫓겨났죠. 그리고 이모 집에 갔는데 이모 집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컸습니다. 근데 거기 또 사촌 동생 하나가 참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으려고 니네 집 가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또 그거 두들겨 팼어요. 근데 이모도 더 이상 저를 그 집도 너무 힘든 집안이었거든요.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. 이모가 옛날에 뽑기 장사까지 했었습니다. 뽑기 장사가 뭔지 아시죠? 뉴슈가 넣어가지고 별 모양 뭐 이런 사탕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뽑으면 하나 더 먹고 달고나라고 그러는 거 이제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떠먹고 그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어요. 그러다 다행히 이모가 처녀 때 미신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나이 드셔서 어떤 공장에 이제 미싱 반장으로 이제 출근하시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나마 애들 대학 마치고 그렇게 키우셨죠. 잠깐 그런 집에 저도 쌀 걱정하는 집에 가 있었으니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저도. 그러다가는 제 어릴 때 생각해도 고등학교는 나야겠더라고요. 그래 어떻게
고등학교 그때 우리는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제가 대성고등학교 나왔거든요. 근데 생전 공부라고 했겠습니까?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과외 공부도 시키고 이래서 꽤 영특하다고 그랬었는데 그 기운으로 중학교 때까지 버텼어요. 근데 고등학생 되니까 공부 한 번 안 하고 방학을 끝나고 학교를 갔더만 전교에서 뭐 거의 뭐 하위권이더라고요. 야,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. 내가 이 정도인가.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 뭐 어쩔 수 없어요. 중학교 땐 그래도 또 국민학교 때 기초가 있어서 그런지 장학금도 받고 그랬었거든요. 고등학교를 마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퍽퍽합니다. 그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 남들 다 친구들 대학 가는데 진짜 허드렛 일 하는 게 쪽팔려서 제일 멀다고 한 데가 부산이더라고요. 부산 가가지고는 용산역에서 그 당시 그 완행열차 타고 전날 출발했는데 한 14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. 그 당시는 그냥 역마다 다 쓰고 해서 그래 거기에 저 내려가지고는 부산이 어떤가. 그때 내려가는 여비도 제가 그 아르바이트로 해서 마련했죠. 그때 그 저 보리차 뭐 생강차 이런 거를 동네 그 서울역에서 그 뛰어다가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러고서 팔면 그 이뻐서 그런가 그래도 도와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. 그 팔아가지고 몇만 원 마련했죠.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생각하다가 트럭 그 몰고 그냥 고독하게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좀 멋져 보여가지고는 그 당시 그 직업 소개서 가면 트럭 조수 그런 걸 소개해 줬거든요. 갔더니만 거기 가서 사기만 당해가지고는 뭐 당장 나는 갈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는데 그 사무실에서 자라고 그래. 나중에는 제가 니네 이거 저 가서 신고한다. 니네는 조합도 없느냐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만 그 당시 한 3만 원인가 중에 지들 그 수고비 빼고 뭐 전화하고 뭐 알아보고 뭐 이런 값이라 그러면서 한 2만 원 정도 돌려받아가지고 그걸 타고 용산에서 이제 완행열차 타고 부산에 떨어졌습니다. 부산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는 그 당시 부산 완월동 조용필이 그 맥주 광고로 유명해졌었죠. 아, 저 완월동이 아니라 을숙도 그 섬.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갔어요. 지금은 다 연결이 돼 있지만. 그다음에 태종대 가보고 해운대. 야, 그 당시 해운대 파도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막 층층이 밀려오는데, 야, 정말 제가 태어나고 바다를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뭐 서울에서만 왔다 갔다 했었지 뭐 어디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. 그렇게 세상 천지의 외톨이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부산에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.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에 올릴게요. 이제 부산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여관에서 아마 잤을 겁니다. 그래 자고 그 다음 스토리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